타이칸은 이제는 많이들 익숙하시죠. 저희 타이칸 차량이 사실 굉장히 잘 판매되는 것도 잘 아시는 부분이세요. 디자인 또 브랜드 부분도 있지만 전기차로서의 성능도 굉장히 인정을 받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닝 담당으로서요. 오늘 선보이는 이제 크로스 트리스모 모델은 흔히 말씀하시는 그 CUV 크로스오버 비클인데 타이칸의 그러한 성능들을 또 전기차로서의 장점들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채로 보시는 것처럼 차체의 높이를 높였고 또 형태가 이제 그 흔히 말씀하신 이제 외관 형태를 가진 크로스오버 비클이에요.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기술적인 부분들은 기본적으로는 같습니다. 뭐 충전에 대한 성능, 배터리 용량, 뭐 모터의 파워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동일한데 차체가 높고 또 차체의 크기가 조금 더 이제 커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속 성능 제로백 같은 경우는 동일한 이제 파워의 세단 대비 0.1초씩이 더하면 되고요. 최고 속도 같은 경우는 동일한 이 파워의 세단 대비 10km씩이 이제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는 가장 관심이 어쩌면 또 이 가속 성능인데 이 차량 같은 경우도 지금 타이칸 터보 크로스 트리스모도 제로백이 3.3초예요. 이 GT3가 3.4초니까 이 숫자를 공부하시는 만들이 보실 때는 이런 9000rpm까지 쓸 수 있는 자연흡기 엔진을 가진 이제 누가 봐도 스포츠카인 스포츠카보다 가속 성능을 놓고 봤을 때는 얘가 더 빠른 거죠. 흔히 말하는 이제 외관 형태를 가진 차가 그런 굉장한 또 성능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또 여러분들 지금 타이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니까 자랑하고 싶은 부분은 타이칸 세단에서 솔직히 좀 아쉽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이 2열 거주성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수치상으로도 지금 이제 루프 글라스 루프가 들어간 사양 기준으로는 전체 높이를 1001mm를 잡고 있거든요. 늘어난 수치로 약 5cm가 됩니다. 47mm에서 49mm가 늘어났어요. 앉아보시면 바로 느끼실 거예요. 기존 타이칸 차량의 길이나 폭이 이제 넓기 때문에 좁은 차는 아니지만 조금 아쉽다는 부분이 확 올라간 거를 바로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저희 차량이 사실 이런 성능과 관계된 에어로다이내믹 성능과 더불어서 실루엣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다 보니까 타이칸 세단에서는 이게 공간이 좀 더 나올 수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깊이나 폭이 크게 달라지진 않았지만 이제 이 부분의 도어가 이제 해치 도어가 되면서 용량이 이제 수치로는 39L가 증가를 했거든요. 기존보다 조금 더 여기를 쓸 수 있는 게 예를 들면 뭐 박스 같은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면은 문이 안 닫히는 그런 상황들에서 상당히 이제 유리해지는 거죠. 요즘에 제일 궁금한 게 이런 차들의 이제 차박이 가능한가? 많은 분들이 직접 다 눕고 가셨습니다. 저보다 많이 크지 않으시면은 뻗으시는 게 가능하시더라고요. 제가 알기로 수치상으로는 180cm까지는 뻗으실 수가 있다. 근데 이제 아마 발이 닿으시겠죠? 아마 저 정도 되시는 분들 기준으로는 발이 닿지 않으시는 것으로 아까 제가 좀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의 장점은 아무래도 이제 그런 상황들을 상상을 하실 때 밤새도록 에어컨을 켜놓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 아시잖아요. 타이칸 세단 대비 사실 이런 하체 부분에 보시면은 이런 눈에 보이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상고를 높이면서 좀 어찌 보면 좀 횡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비이기도 하고 또 오프로드적인 요소를 좀 가미해주는 그런 부분들. 대표적인 게 아무래도 피라치 익스텐션 부분이 이제 무광 검정 트림으로 추가가 되면서 높아진 그런 이제 지상고 부분에 대한 어떤 디자인적 요소이기도 하지만 가벼운 오프로드들. 그러니까 어차피 이 차를 가지고 바윗도로 올라가시진 않으시겠죠. 유행하는 캠핑장 등등에서 이제 뭐 좀 속도를 내서 주행하면 자갈 같은 게 많이 튈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 또 오프로드 패키지 선택하시면은 휠하우스의 앞뒤로 또 이제 커버 하나씩이 더 붙어요. 굉장히 어떤 그런 강인한 좀 볼드한 이미지를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런 이 데미지로부터 차량을 보호할 수 있는 요소로도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타이칸 세단과 달리 이제 루프 레일이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차량 뒤쪽에 달 수 있는 자전거 캐리어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차량과 함께하는 액티비티류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께는 포르쉐 차량이면서 다목적이면서 SUV는 아니면서 전기차이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만족시킬 수가 있는 요소이고요. 전기차로서도 굉장히 완성도가 높은 스포츠카로서의 요소들을 가지고 있지만 다양한 측면을 사용 가능한 그런 크로스오버 비클로서 타이칸을 또 소개를 드리고요. 네. 무게는 더 늘어났나? 몇 킬로 늘어났어요? 부피가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난 부분 정도? 주행 가는 거리는 그러면? 주행 가는 거리가 약 10에서 20km 정도. 줄어든다. 네, 살짝 20km까지는 아니고요. 10km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이것도 좀 모델마다 조금씩 달라요. 예를 들어서 4S 같은 경우는 5km 이내고요. 터보가 약 10km 정도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행 가는 거리에도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차고가 올라가 있긴 한데 속도를 내면 또 전차종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속도를 내면 또 제가 높이가 낮아지잖아요. 그래서 전고가 올라간 거에 대한 손
손해가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디자인으로는 에어로 휠이면서 또 중간을 다 뚫어놨잖아요. 경량이랑 좀 에어로 성능 같이 달성하기 위한 그런 형태가 크루즈 트리스모 전용으로 타이칸 세단에는 이 옵션이 없어요. 특히 2열은 앉아보시면 헤드룸이 엄청 광활해져서 2열 헤드룸이 49mm. 앉은 키 있으신 분들은 기존에는 뭐 어쩌다 저쩌다 말씀이 있으셨는데 아마 이 차는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네. 디자인 요소 자체는 동일해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그걸 넣었죠. 그 글라시어 블루. 그래서 이 푸른빛이 살짝 나는 부분이 약간 그걸 느끼셨을 수는 있고요. 물론 이제 여기까지 형태 자체는 동일한데 여기서부터는 각이 있잖아요. 이제 해치도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차량은 이제 리어 와이퍼가 기본으로 들어있고. 네. 맞아, 그런 거 없죠. 네, 맞아요. 예, 그 리어팩 기본 들어있고 타이칸 세단은 여기가 이제 가변식 스포일러인데 얘는 그냥 이제 고정식 루프 스포일러. 아, 맞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쵸. 스포일러가 있어. 얘는 그게 없어요. 예, 가변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 또 카이엔 쿠페하고도 다른 점인데 카이엔 쿠페는 여기가 가변식이잖아요. 얘는 타이칸 세단도 마찬가지인데 기본적으로 또 공차 중량이 상당히 많이 나가는 차량이면서 공기 저항을 안 받는 거에 좀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래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굳이 가변식 스포일러를 넣지는 않은 것으로 최고 속도가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한이 돼 있잖아요. 타이칸 터보도 아마 제가 기억하면 240에 제한이 걸려 있을 거예요. 스포일러가 필요한 상황까지 속도를 내진 않으니까 대신에 얘는 이제 지상고를 낮추니까 주행하면서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요거의 응향으로 전체 전폭이 5mm. 폭이 폭이 5mm 늘어난 거예요? 예. 그럼 여기 이제 그땐 여기 그렇죠. 그러니까 이 팬더로 인한 그 추가적인 폭 증가는 없는 것으로 보여요. 이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좀 디자인적인 그게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차 다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 이 플라스틱 부분을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시간이 지나면 이게 하얗게 변색이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터보 S는 이게 이제 유관 검정이에요. 유관 검정인데 그 국내에는 이 크루즈 트리스모는 터보 S는 소개 예정이 현재로는 없어요. 그래서 국내 사양은 이제 이 부분인데 사실 이게 어찌 보면은 말씀하신 불편함은 관리를 해야 차긴 하지만 이 부분에서 약간 좀 아쉬운. 그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시중에 그런 용품들이 이런 플라스틱 관리 용품들이 또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이 무광 검정을 휘라치에 쓰는 거는 아무래도 이게 어찌 보면 차체랑은 좀 다른 접근이잖아요. 데미지를 입더라도 또는 뭐 맞아. 그런 어떤 말씀하신 불편이 있을 때에도 그냥 큰 부담 없이 교체를 할 수 있도록 나온 그 개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차들 대부분 보면 약간 SUV 성격이 강한 차들이 네네 이런 식으로 되는데 맞아요. 이 차량 그 옵션을 다 선택을 했어요. 이것도 옵션이에요? 블루로? 예. 뭐야? 매트릭스네? 예. 이거 전에는 매트릭스 아니었잖아. 매트릭스 선택 가능하셨어요. 기존에도 글래시 아이스 블루 컬러가 선택 사양으로 있어요. 이 푸른 빛을 넣는 게 아마 제 기억에 제가 모든 걸 다 외우진 못하는데 70만 원 정도 됐을 거예요. 다른 차에 이런 거 없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하나 옵션이 너무 비싸. 이 차를 프로선을 하게 되면 가격이 얼마인 거예요? 기억하는 상당히 많이 넣었던 저희 회원님이 타신 터보 S 세단 이 3억 원. 차 두 대 값이네. 근데 그런 차는 또 딴 데 없으니까. 나만의 차를 만들 수 있는. 그렇죠. 제가 요즘에 깨닫게 된 게 이게 또 트렌드더라고요. 나만의 거를 만든다는 게 어찌 보면은 되게 또 중요한 가치인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면서 가치를 충족을 시켜줄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 그런 게 어찌 보면은 포르쉐 구매 과정에서 만족감이 아닌가. 현대차가 만들어놓은 EP 초급속 충전기. 그게 물리면 충전 초급속 되는 거잖아. 호환. 입이 한 200kW 속도로. EP 호환 가능한 규격입니다. EP이 되는 게 진짜 장점인 거 같아요. 기본적인 재원상으로 차량의 사이즈가 엄청나게 달라진 차량은 아닌데, 근데 이제 차량의 형태를 외관의 형태, 차체의 형태를 외관 형태 잡다 보니까 이제 2열의 거주성이 상당히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런데 뒤에 또 루프로 되어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 2열에 확장된 헤드룸에 추가된 헤드룸을 5cm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글라스 루프가 이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49mm가 추가가 됐으니까 거의 5cm 정도. 이제 착석을 정확히 하셨을 경우에는 기존에도 이 차가 되게 막 좁거나 못 앉는 차는 아닌데 볼보 S60이랑 이런 공간을 넉넉한 공간을 좀 추구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래도 중요한 요소잖아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되게 좀 많이 충족이 되고 있는 그런 좋은 점이에요. 단순히 그 중간에 열차단 필름이 들어있는 거 외에도 여유 있어졌어요. 맨 하단 코팅이 그
그래서 앞좌석 열 반사 머리 코팅, 공간이 열 반사 좀 코팅이 여유 추가돼 있어서 포르쉐에서 뭔가 이런 유틸리티성을 강조를 했던 차량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카이나 마칸이 있지만 이 차량들이 이제 SUV다 보니까 유틸리티성에 대한 거를 당연히 생각을 하시는데 SUV가 아닌 차량들이 유틸리티성을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한 적이 사실 없거든요. 근데 이 차는 지금 해외에 남아있는 이미지들 보시면은 뭐 뒤에다가 자전거를 매달고 간다든지 뭐 루프에 박스를 달고 간다든지 이 의도적으로 그 이미지들을 먼저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게 전 세계적으로 그런 코로나 상황들 지나면서 스스로 하는 액티비티를 사람들하고 막 어울리는 것보다도 내가 하는 액티비티 그런 트렌드를 추구하시는 분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포르쉐에서는 공략하고 싶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또 좀 하게 됩니다. 자, GT3 국내 출시가 된 거죠? 고객 인도가 곧 시작됩니다. 네. 언제부터? 곧입니다. 가격이 얼마죠?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2억 2천만 원. 그렇게 많이 비싸지 않은데? 생각보다? 그럼요. 이 차량이 어떤 차인지 아시는 그 이 목적과 또 그러니까. 이런 용도를 아시는 분들께는 굉장히 GT3 저는 굉장히 좋은 가격이라고 생각해요. 옵션이 안 들어간 가격. 옵션 넣게 되면 또 가격이 또 많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또 GT3는 그렇게 막 뭐를 넣으셔야 되는 옵션들이 이걸 꼭 넣어야 되는데 그렇진 않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까르라보단 낫다 보니 프론트 엑셀 리프트 기능 이런 거 기본 사양이에요. 네. 예. 예를 들면 그런 것들. 기본으로 그냥 들어가는 네네네. 대표적인 옵션은 이제 그런 거 있으시겠죠. 시트를 기본 스포츠 플러스 시트에 쓰겠느냐, 데일리 카로서 편하게 쓸 수 있게 그 18웨이를 쓰겠느냐, 아니면은 진짜 스포츠 카로 쓸 거니까 버켓 시트를 쓰겠느냐, 그런 것들이 좀 선택하실 수 있는 경우의 수 중에 하나 될 것 같고요. GT3는 휠의 형태도 한 가지이기 때문에 색상을 선택하시는 거 외에는 림 색상 선택하시는 건 여전히 옵션이긴 하고요. 테두리 컬러 등은 저희 다른 차량과 마찬가지로 옵션 선택을 하셔야 해야. 네,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은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출력을 말씀하셨는데 냉정하게 말해서 출력은 10마력 상승이에요. 그러니까 엔진 자체가 GT3 RS의 세팅을 물론 이제 거의 이어받긴 한 건데 저희가 지금 이 자연흡기 4리터 엔진을 쓰는 차들이 몇 대 있잖아요. 그 모터스포츠 차량들, 저희 모터스포츠 차량들이랑 GTS 뭐 718 GTS 4.0이라든지 국내는 안 들어왔지만 뭐 991 같은 경우도 뭐 911 스피드스터 그런 차량들에서 다양하게 쓰이는 4.0 엔진을 베이스로 해서 이제 차마다 소재를 다르게 쓰고 하는 건데 진짜 놀라운 거는 사실 저희가 스포츠카니까 출력 증거가 별로 없네?가 하나가 있고 무게는 전 세대하고 같은 수준이에요. 1400kg 초반. 쉽게 말해서 감량 없고 출력 증거 없는데 안전성은 그렇죠. 높인데도 높였는데 근데 가격 무게가 똑같다. 네. 차체도 커졌고 폭이 넓어졌으니까. 근데 리르 기록은 20.6km 트랙 기준으로 6분 55초란 말이죠. 직전 세대보다 17.5초 단축이에요. 거기서 20초로 단축을 하려면 다른 이제 브랜드들 같았으면 뭐 출력 증거와 뭐 소재 바꾸고 감량하고 막 엄청난데 이 차는 그런 게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러면 성능을 높였지? 라고 할 때 아무래도 이제 가장 눈에 안 보이는 부분 중에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포르쉐 스포츠카들은 전륜 서스펜션이 스트럿 타입이잖아요. 이제 양산 투도어 중에서는 처음으로 W10이 들어간 게 일단은 굉장히 큰 부분이더라고요. W10을 쓰는 게 조향성, 뭐 기타 등 승차감 등등도 있지만 미르 같이 고조차가 높은 그런 트랙에서 템포각이 계속 바뀌고 그런 것들을 사실은 이제 굉장히 최소화할 수 있으니까 결국 이 로드 홀딩을 더 높이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에어로다이내믹 같은 부분들도 기본적으로는 전세대 대비 50% 성능 향상, 그리고 이제 스포일러 수동이지만 이제 각도 조절이 가능하잖아요. 맥스치로 놨을 때는 이제 최대 150%까지 증가해요. 차가 이전보다 더 붙어가고 서스펜션의 개선으로 출력이 늘어나거나 무게가 줄어든 건 아닌데 992가 되면서 저희가 이제 전자스펜션까지 들어갔잖아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7단 PDK를 유지를 하면서 변속 레버도 이제 수동 변속기하고 디자인이 동일해요. 네, 수동 변속기가 이거에서 이제 수동이 들어가고 PDK는 이제 이걸 여기가 이제 그 릴리즈 버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작하실 수가 있고 수동 모드가 필요하실 때는 이제 이전 방식처럼 좌측으로 빼시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사용하실 수 있게. 그리고 계기판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간략화된 정보만 제공하는 그 트랙 모드가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센터는 이제 아날로그 유지가 되는데 트랙 모드에서는 수온, 유온, 그리고 타이어 이제 각 타이어 압력 아주 최소화된 정보만 볼 수 있고 다른 구인님들 그리고 전 세대 GT3하고 또 좀 차별점 그런 것들이 있죠. 이게 알칸타라예요, 아니면 쉐이드예요? 레이스텍스. 레이스텍스? 네. 이게 알칸타라가 아니고? 저희 지금 쉐이드도 아니고? 기존의 그 알칸타라를 못 쓰게 돼 있잖아. 그래서 이제 레이스텍스로 많이 대체를 해서 목적은 같아요. 이거 뭐 어떤 재질이에요, 그러면? 레이스텍스는? 레이스텍스도 이제 알칸타라 같은 그런 재질인데? 인조 그 이제 극세사 인조 섬유인데 목적은 같습니다. 그런 어떤 그립. 이거 전부 다 레이스텍스. 네네. 그리고 전륜도 폭이 기존 세대보다 0.5인치가 증가했어요. 림 폭이 동일하게 다 경량 단조 휠이고 가장 눈띄는 이거예요, 리어 스포일러. 그렇죠. 이제 스완 넥 타입.
그래서 이제 하부 공기 흐름을 거스르는 게 아무것도 없도록. 그러니까 이게 비행기 날개 뒤집어 놓은 거니까. 그러네. 오, 깜짝이네. 비행기 날개 엔진이 날개 아래 달려 있잖아요. 뒤집었으니까 똑같이 이제 이쪽에다가 하부 흐름이 보통 보면 이게 밑에서 잡아주잖아. 예. 사실 엄청난 차이는 아니지만 또 작은 차이가 원래 또 큰 결과 차이를 만들어내니까. 그래서 하부 흐름을 그 모터스포츠 차량하고 동일하게 스완넥 타입으로 만들어서 양산차에 사실 이 타입이 거의 없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이렇게 위로 처음 보는 것 같아. 각도 조절 가능하게. 아, 이거는 수동으로. 예. 4단계로 돼 있어요. 각도 조절할 수 지금 이게 이제 팩토리 세팅. 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4단까지 말하자면 4단까지 이제 풀러서 이동시키시면은 이제 날개가 더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람각이 더 커지잖아요. 뒤로 더 눌러주니까. 그러면은 이제 프론트하고 맞춰 세팅을 변경 시 이제 최대 이제 기존 세대 150%까지 다운포스 증가. 이런 것들은 다 카본이에요 지금. 근데 이제 뭐 굳이 이거를 카본인 거를 막 드러내진 않죠. 그리고 보시면은 디퓨저 부분도 이 가위 굉장히 크고 핀을 굉장히 날카롭게 세워놨잖아요. GT3는 사실 이게 수치로는 없는데 GT4 같은 경우는 이게 수치로 있어요. 예를 들면은 윙에서 발생시키는 다운포스 플러스 하부에서 디퓨저로 공기가 빠져나오면서 발생시키는 그 진공이 GT4 같은 경우는 진공이 담당하는 게 20%가 되더라고요. 디퓨저가 스포츠카의 디퓨저는 이제 멋으로 만든 게 아니라 공기 흐름이 뒤쪽으로 이제 빠르게 빠져나가면서 하부에 진공을 만들어줄 수 있는 설계이기 때문에 실제로 다운포스에 기여를 많이 합니다. 이게 밖으로 나오고 올라올수록 그쵸, 맞습니다. 만드는데 네. 너무 튀어나오면 그렇죠. 이건 이제 공도 주행하는 차니까 공도 주행 차기 그렇게까지 갈 수는 없는 거고. 네. 모터스포자들은 아시는 것처럼 튀어나오고 여기까지 올라가 여기까지. 확 올라오고. 예. 그거를 이제 공도 주행 가능한 선에서 최대한 만들어낸 2인승으로 인정하는 버켓 시트 선택하시면 롤케이지는 무상 옵션. 그게 클럽 스포츠 패키지. 아, 그래요? 근데 롤케이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예. 요거는 지금 독일사양 차예요. 롤케이지를 넣으시면 이제 주행성을 올라가겠지만 또 사실 911의 맛이 그거잖아요. 뒷자리를 짐칸으로 쓸 수 있다. 데일리로 더 많이 쓰실 것 같으면 사실 롤케이지가 좀 맞아. 굳이 필요하진 않을 수 있어요. 필요하지 않죠. 이 차를 GT3를 사야만 이 시계를 살 수 있는, 그렇죠. 구입할 수 있는 저 차를 자격이 구매, 주어지는 그렇죠. 저 차를 정확하십니다. 저 차를 구매하면 이 차를 살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가격이 생긴다. 네. 그러면 이 모형카랑 이 시계랑 같이 얼마 전 1,540만 원? 모형카도 모형카는 안 주시는 것 같은데? 아, 모형카는 안 줘요? 여기 있으니까 같이 주는 줄 알고. 아, 뭐 주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서비스로. 조심스럽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모형카는 아직 주는지 아닌지 모르겠고. 네. 아무튼. 네. 요 사양으로는 1,540만 원. 네. 아, 요거는 전시용 이 박스가 아니고 네. 시계 구매하시면 요 박스로 나가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여기 이 명패에도 원하시는 문구를 그러니까 시계 백판에다가 새기신 문구가 동일하게 들어가요. 여기 저 자리, Exclusively Manufactured 저 자리에 이제 그 선택하신 문구가 들어가는 자리더라고요. USB 메모리도 있네요. 예리하시네요. 매뉴얼이 저 안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아, 매뉴얼이? 제트리도 뭐 같이 들어오는데 뭐. 아, USB. 네. 그죠? 저 까만 저 명함 같은 거 저거. 네. 네.